지속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는 이 작자들은 중국 CCP와 손잡은 작자들이 아닌가. 반갑습니다. 부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성과 반지성으로 양분된 시대에 놓여 있다라면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계속 펼치고 있고, 이게 국제적으로 국가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냐고요? 이준석이요. 최근 대한민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라면서 입을 털고 나왔는데요. 이준석 정면 승부하지 않기로 유명하죠. 앞에서는 하버드 학력 사기에 10억 내게 하자라더니 뒷구녕으로 슬쩍 본인의 하버드 이력에 대해서 바꿨습니다. 네이버 프로필 가보시면요, 슬쩍 복수 전공을 이제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바꿨죠. 하버드 380년 400년 역사상 경제학을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한 놈은 세계 인원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학은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고 나발이고 전혀 불허하는 과죠. 대한민국의 거짓으로 살아온 이런 정치 양아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다라면서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친중의 세력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팩트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없었다 말하고 나서는 작자들은 다 중국과 한 패거리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부정선거가요, 투표가 있기 전에 밝혀져야 되는 거죠. 투표가 진행되고 당선자가 나타나고 그 후에 이 당선은 무효다 한들 21대 국회의원 그대로 진행되고 4.10 총선도 그대로 진행돼서 지금 22대 국회를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거가 있기 전에 이 부정의 세력을 단도리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의 불순의 세력, 이것들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조치를 선포하셨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 강사, 꽃보다 전환길 강사도 언론만 제대로 보도했다면 본인이 60억의 연봉을 포기하면서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히틀러나 레닌 같은 그런 공산주의자들도 거짓말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했죠. 국민을 분열시키는 언론의 편파적 보도 행태,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세력은 음모론자로 치부되고 거대 세력에 의해서 폄하되기 일쑤였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투표소 한 곳에서 18,210명이 사전투표를 했고, 이것을 시간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사람이 4.74초에 한 표를 행사했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뽑아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 한번 나와 보라지요.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온 국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몰려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각 테이블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만 봐도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테이블마다 부정선거라는 단어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저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조금 올랐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무조건
묻지 말고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선관위의 명예 회복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왜 언론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준석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개거품을 물고 기어 나오는지, 이런 이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은 알고 싶다라는 거죠.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입니다. 부천시 을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재소환해 보겠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가요, 그때 기사를 들고 와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시 불을 지폈는데요. 그때 당시에 부천시에 사전투표에서 18,210명이 투표를 했다라고 중앙선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자,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 줄을 서서 했는데 이때 당시에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빠박빠박 줄을 쓰지는 못했어요. 띄엄띄엄 줄을 쓰게 해가지고 한 사람 투표하고 한 사람 투표하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비닐 장갑도 끼고 우리가 투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자, 기억을 소환해 봅시다. 자, 이게 수치적으로 18,210명이 하루에 12시간 열린 그 사전투표소에서 이 투표를 하려고 하면 이 줄을 어디까지 서야 하냐? 부천시에서 용산구까지 줄을 서야 가능한 투표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 줄은 없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그때 당시에 부천시에서 내가 이런 인증을 했다라면서 사진을 찍은 것들, 블로그에 캡처된 사진들을 들고 오는데, 지금 보시는 빨간 그 화살표가 사전투표 줄입니다. 여기 상당히 한적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DC 인사이드에서 부천시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블로그가 오전 9시 10분에 한산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상황이다. 투표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쾌적한 상태였다. 이때 이슈가 코로나19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올리면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은 4.15 국회의원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니 거주지 투표소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전국 어디에나 가능한 사전투표를 이용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라고 이 블로거가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18,210명이 뭐 북적북적 걸었다라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죠. 4.10 총선 양 이틀간 하루에 12시간씩 진행된 이 사전투표에서 18,210명이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면 줄줄이 떼줄이 줄을 서서 진행했다라고 보면, 이게 용산구까지, 부천에서 용산구까지 줄을 서야 되는 상황, 그래 그 줄 없이 그냥 착착 빠르게 진행돼서 들어갔다라고 해도 한 사람당 4.74초 안에 투표를 마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 자, 내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확인하고 착착착 투표지 뽑는 동안 한 3초는 흐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닐 장갑 끼고 투표소에 들어가서 도장 찍고 투표함에 접어서 투표용지 넣고, 접어도 형상 보건 기록 종이 뭐 이런 게 나와서 또 빳빳이 펼쳐졌겠지만요. 아니, 이런 것만 봐도 한 사람의 4.74초 안에 투표를 마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이게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1m 거리두기를 했다라는 그 시점에서 결코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부천시에 누구였냐라고 한번 보니까요. 자, 설훈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 서영석, 그 다음에 정의당의 이미숙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설훈 의원은 2023년 7월에 보좌관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서 내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이 서른의 보좌관이 재직 기간 동안에 국방부로부터 약 700건의 군사 기밀을 수집을 해가지고요,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집된 기밀에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삼축
체계, 각종 무기 체계의 보유 수량, 그리고 참수 작전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른의 보좌관은요, 과거에 친북 매체 기자로 활동해가지고요,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해가지고요,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작자가 서른이다라는 거죠. 서른이 그때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보좌관이 군사 비밀을 유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국회에서 이 서른을 국방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도 했고, 민주당 소속의 보좌관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촉구했는데 아마 안 됐겠죠. 다 그들이 그 짝이고 다 그들이 그 나물의 그 밥이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상황들만 봐도 왜 부천시 을에서 서른이 당선됐는지, 그리고 사전투표가 이렇게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펼쳐졌는지,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이렇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발명한 시민들은요, 전산 조작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면서 수개표를 진행하면 분명히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밝혀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선관위는 수개표 진행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인 명부 대조조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국내외 통계학 교수를 포함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틀 동안 18,210명이 투표를 했다, 비정상적인 수치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100m 거리를, 그래 50m 거리두기라고 해도 이 18,210명이 이틀 동안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18km에 가까운 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전투표소는 굉장히 한산했다라는 것.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진짜 사람들 한 명당 4.74초 만에 사전투표를 했을까? 이런 의혹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 역시나 선관위는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24년 4.1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준석은 모든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이 됐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정리가 됐다. 김재섭도 똑같은 말을 했죠. 대법원에서 반박을 했고, 대법원에서 이런 사실은 없었다라고 했으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현혹하고 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무리한 음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는 이 작자들은 중국 CCP와 손잡은 작자들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 후진타오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이준석에 비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더더욱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야,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지고 입 털지 말고 네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죄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요, 대한민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 CCP를 배후로 둔 그 부정선거 카르텔 조직이 전 세계의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라는 것, 이번에 제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면서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그리고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세력의 음모론자라고 폄하하는 집단들은 다 어물풍선에 매달아 중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 TV였습니다.